대표로 해서 대출 관련돼서 약간의 질문이신 분 브리핑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잠깐만 대표가 하시면서 그게 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주비 대출, 중동 대출 받으셨을 거고요. 받으신 분들은 6개월 때 다 상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이자가 됐던, 이자가 됐던, 공금하고 이자를 다 상환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도 납부하는 날 키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날 이사를 하시거나 또는 키 받고 며칠 후에 이사를 하시거나 할 겁니다. 그런데 네. 키 받는 절차는 시공사에서 아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시공사에서 입주 안내문이 사전점검 끝나면 발행에서 제공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 수업하고 같이 교육을 해서 입주 안내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되고요. 사전점검 때 조합에서 초대한 금융기 회사들이 나와서 대출 관련돼서 브리핑을 해드려요. 몇 개가 참여 의사표시를 했는지는 제가 알고 없고 조합 측에서 조합관님, 사무장님이 다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잔금대출이 가장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잔금대출은 일반 분양이 있고 조합 분양이 있으세요. 동일하게 평가 금액 동일하게 적용을 많이 해요. 마지막 부분에 평가 금액도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이거 확정은 아니고 사전점검 끝나고 나서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윤곽을 보시라고 윤곽을 보시라고 윤곽을 보시라고 그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출 한도 개념은 은행에서 규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규정한 게 있습니다. LTV라고 해서 무주택자냐 주택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이 되세요. 현재 무주택이시면 세대가 70%까지 되세요. 현재 주택이 한 채 있거나 한 채 주택이 없지만 다른 분양권, 다른 입주권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해서 그분 1주택자를 보고 60%까지가 되세요. 최대가 60%예요. 이거는 이제 감정가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은행 상품은 은행마다 감정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대출 금리도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한은행이 중국이 나오기 때문에 사행에 밀리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 때 아마 윤곽이 좀 나오실 것 같고 그때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출 한도 LTV 개념은 나라에서 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세요. 사전에 궁금하신 게 사전점검 전까지라도 있으면 저희가 안내장은 뒤쪽에 배치를 해놨어요. 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거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전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LTV보다 DSR 개념이에요. DSR을 들어보셨죠? 소득 대비 대출 총량 개념이 들어가서 소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릴 것이다. 설명을 덧가지고 전화 주시면 되고요. DSR은 방법이 쉽진 않지만 길을 제시해드려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포인트는 지금 투표가 죄송합니다. 투표가 다 하셔가지고요. 혹시 투표 안 하시는 경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 종료선을 좀 해주시고 개표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개표의 키를 선언합니다. 투표함을 관계자분께서는 개표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DSR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정부 상품이라는 DTI를 보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 조합 아파트는 정비조합은 디지털 상품은 취급이 안 되세요. 보금자리 상품이 취급이 가능한데 조합원 권리가의 분양가가 6억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구하고 4구하고 5구는 대상인데 8사는 대상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4구하고 5구 세대 중에 DSR이 안 되시면 정부상품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상품 보금자리도 최대 70%까지 돼요. 정부상품 보금자리는 주택이 한 채 있으면 처분 조건으로 70%할 수 있어요. 예, 지금 궁금하신 거 많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안내자 가져가서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 준해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627, 11호 이런 대책이 있었는데 조합원 분들은 최초 조합원 분들은 대책의 적용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합원 승계자분들 중에 일부가 대책에 적용이 되실 수 있어요. 그 승계 일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 승계하셨다 하면은 대책 여부에 대해서 또 전화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처분인가가 21년도이기 때문에 작년에 부동산 대책은 적용을 안 받으세요. 그 최초 조합원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DSR 보면도 승계냐 전매냐 증여냐 증여도 대책에 작년 대책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1대1로 전화 상담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 대책에 조합원님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제가 입지가 되면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 안 돼서 제가 유튜브로 하려니까 살짝 보면서 하겠습니다. 정부상품은 만기까지 고정금리긴 합니다. 지금 상품비 중반입니다. 4.6부터 최저가 시작하고요. 정부상품은 은행상품은 현재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기준이 9월달 금리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 금리 책정이 반영이 5대 은행이 다 그때 시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는 6개월 변동은 3%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나온 상품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6개월마다 변동되는 건 3% 후반대다. 현재 기준이에요. 9월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5년 단위 변동금리는 3%대 중반대 최저 기준을 적용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감이 잡으시고 사전 점검 때 5대 은행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 대출금리는 주식이나 기름값이나 채권금리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대출 신청한 날 금리가 실행금리가 아니에요. 어디 은행이 똑같습니다. 신청한 날 금리와 실행날 금리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채권 시장에 의해서 금리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의 금리 상담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변동금리가 7월달에 한국은행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린대요. 그 올리는 게 지금 5대 은행 대출금리에는 지금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건 벌써 올린 걸 감지해서 미리 반영을 해두는 거라서 9월달 돼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권금리 시장은 전 세계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9월달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3% 후반이다, 4% 초중반이다 이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상품도 최저가 4.6%인데 이것도 3월달에 0.3이 오른 거예요. 채권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상품도 대출금리를 올리고 대출받을 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 고객님들께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세라는 개념이 있고 1억 이상이면 15만 원인데 은행에서 만
이상 10억 사이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인지세가 7만 5천 비용이 발생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 매입 할인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세요. 이건 이제 나중에 본연등기 나고 소유권 인증할 때 개별등기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세요. 이 채권 매입 할인 비용은 개별등기 할 때 납부를 하는 건데 법무사 측에서 미리 선납을 합니다. 나중에 채권에 의해서 나오면 돌려주고 뭐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 치르시면 잔금 칠 날부터 60일 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본연등기 이후에 가능하신 거라서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 감정 평가 금액을 말씀드릴 건데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 분양가로 아마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4구역 같은 경우는 한 5억 7천 정도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는 한 7억 3천. 시세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습니다. 근데 현재 감정가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는 책정이 됐는데, 그거 이제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한 감정가는 사전 점검 끝나야 확정이 돼요. 지금은 대략적인 탁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 그 매매하는 시세, 요게 반영이 되긴 하는데, 맥스로 반영은 안 되세요. 은행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금리 감면 때문에, 과거에는 분양가에 150 감정가 나와서 대출받고 잔금 치르는 돈이 남으셨어요. 지금은 그게 은행 모델 은행이나 대출받은 금액이 분양가 이대로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 초과가 안 돼요. 어떤 분은 잘하면 대출받고 내 돈은 안 들어가는 개념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거고요. 84 같은 경우는 한 8억대 후반 정도 감정가 8억대 후반. 그리고 109형 같은 경우는 10억이 조금 안 되세요. 9억 후반, 중후반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요 금액에 주택이 있으면 최대 60%예요. 무주택이시면 70%. 단 DSR을 출국해야 돼요. DSR, 소득과 현재 부채를 따져고 신규 대출을 반영해서 원하는 한도가 나올지를 산출할 겁니다. 이거 정말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저희 안내장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윤곽을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입주 과정이 좀 있으세요. 이제 사전 점검을 10월 10일 하실 거고요. 그때 집도 보시고 다 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은행 상담도 하실 수 있고, 보통 은행 상담사들이 이제 9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는 합니다. 일주일 동안. 네. 원래 소득자료를 갖고 오시면, 계약서를 갖고 오시면 상담이 수월한데, 그냥 워낙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길게 상담이 안 되세요. 짧게 1박만 잡으시는 거고, 나중에 금리가 확정되거나 감정가가 확정되면 모델은행에다 쇼핑 하실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은행 찾으시는 거고, 사전 점검 때 쇼핑 하시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은행 찾으시는 거고, 잘해줄 만한 사람 찾는 거고, 개인의 선택사항이 있어요. 네. 네. DSR은 40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DSR 40%.
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연봉이 1억이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4천만 원 이내 들어오셔야 돼요.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그게 안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아요. 집단대출 은행 상품은 1년이죠. 1년. 딱 1년이고요. 아마 이제 제가 말씀을 질문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신한은행의 장점이 하나 원금을 선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벌칙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향후에 예외 상담으로 자세하게 오피스텔 주택을 안 가요. 무주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드리고 질문 좀 받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사전적으로 끝난 다음에 시 행사에서 이제 사용 승인을 시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조합하고 같이 하시겠지만 그게 입주 예정이 한 9월 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하긴 할 텐데 사전 승인이 난 날 이후부터 대출이 가능하대요. 사전 승인이 난 날 다음 날부터 당일날 사전 승인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입주 안내문에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 날짜 첫날 날짜 전에 사용 승인은 거의 다 나왔는데 여기 풀어주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9월 4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날 준공이 나면 네. 9월 4일이 금요일인데 네. 그날 준공이 나면 9월 7일날 월요일날 네.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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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9월 4일이 입주 시작이 확정이 됐으면 사용 승인은 그 전날 날거나 그 9월 전날 7일날 입주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출은 평일만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 되고 빨리 날 안 되니까 이사 날짜 참고하시고요. 네, 사용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대출 실행일입니다. 대출만 먼저 해서 다른 처리를 할 수 없고 모든 대금을 다 납부하는 날, 상환하는 날, 처리하는 날 대출 실행일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키 받은 날이 대출 실행일이에요. 키 받은 날을 대출 실행일로 잡으셔야 돼요. 모든 얘기 똑같아요.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오케이 했는지가 중요하죠. 만약에 오케이 안 했으면 어려울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 듣는 분들 세대는 장부 대출이 어려워요. 왜 전입신고를 세입자가 하기 때문에 2순위로 은행 대출은 없어요. 무조건 1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왜 1순위로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실행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되세요. 한 달 6개월 잘못하면 1년 후에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그래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은행이 2순위가 됩니다. 전세 드시는 분들은 대출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 대출 받고 잔금 치고 키 받고 며칠 있다 보증금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만약에 날짜상 세입자가 날짜가 애매하다 그러면 먼저 그렇게 진행하시고 나서 상환 수수료가 좀 나오세요. 대출을 1억을 받으시면 바로 상환하면 30%는 수수료가 면제예요. 그리고 7천에 대해서 0.6% 정도. 얼마죠? 맞아요. 1억 기준으로 수수료가 40 얼마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환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입자 보증금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속편하게 하실 수 있고, 보증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잔금이 되시면 대출 없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그 입주가 시작되는데 피해를 받는 날 이사를 하신다.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입주 초반에 제가 서울부터 대전까지 집단대출을 많이 해보니까 여기 헤드스가 1,300가 넘어요.
입주 초반에 일주일 동안 입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출이 실행돼도 바로 키를 못 받아요. 그 입주센터에서 모든 걸 확인하고 키를 줍니다.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사항이라면 좋은데 입주 키 받는 날 이사하실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차라리 키는 오전에 받고 이사는 오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탄하게 하실 수 있고요. 키 받는 동시에 이사팀 센터가 10시, 11시에 한다. 그러면 3시간에 키를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대출을 해드렸는데 상황은 다 됐는데 입주센터에서 대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변수가 좀 있으니까 웬만하면 키 받는 날과 이사 날짜를 관리하시는 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이삿짐이 요즘 보통 한 동에 하루에 3개만 이삿짐을 주거든요. 시공사에서 한 동에 3개. 그런데 겹치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의 차량이 입주센터를 막아버려요. 왜 키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키 받는 날 웬만하면 이사하지 마시고 그 며칠 있다 이사 계획을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네. 대출은 이제 사전 끝나고 본사에서 승인이 나면 접수를 시작할 겁니다. 윤곽은 한 7월 말, 8월 초 정도 접수를 시작할 거고요. 은행마다 이제 총량 한도가 있습니다. 총량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여유가 없으면 선착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미리 접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접수하고 나서 기표 날짜는 최소 2주, 3주 후로 잡으셔야 돼요. 여유가 되시면 한 달 후는 괜찮고 2달 전까지는 저희는 접수를 받습니다. 취급 정보는 지금 3개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중도금이 3개 정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네, 3개 정보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점포에서 3개 정보 장관님들이 협의하에서 결정을 하실 거예요. 사전적으로 이제 다 결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1주택 이상자는 LTV가 60% 이내예요. 네, 이내인데 DSR 충족하면 60%. 소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증빙소득이 있고 신고소득이 있고 인정소득이 있어요. 증빙소득은 재직 근로자, 개인 사업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들을 증빙소득이라고 해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할 수 있는데 인정소득은 신용카드, 신고소득은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요 기준으로 갈 수 있지만 어쨌든 DSR을 충족해야 원하시는 한도가 높을 때 DSR 40% 이내예요. 현재 LTV는 60, DSR은 40. 요거는 이제 소득 기존의 부채도 다 포함해서 DSR 40이요. 신규 대출, 기존 부채 다 포함해서 중도금하고 이주비는 LTV, DSR을 미반영이에요. 근데 잔금대출은 LTV, DSR 다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1주택, 가계대출, 개인대출이기 때문에 LTV, DSR은 잔금대출 다 적용을 받으실 건데 충분하신 분도 있고 좀 부족하게 DSR이 충족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사전용 끝나고. 층별로 약간의 감정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저층과 고야층 이상. 네. 그래서 네. (2년치를) 제출하실 때 2년치가 소득이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평균 잡습니다. 20% 이내면은 직전 연도로 할 수도 있어요. 네. 또 네, 법무사님. 네. 아, 네네네. 뭐 질문은 여기까지. 네. (6천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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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60% 70% 받고 추가로 4,000원 필요하시다? 아, 자금 대출하고 추가로는 앞으로 8,000 정도, 연소득은 개인 사업자인데 6,000 정도 되신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인데 6,000 정도 되신다는 거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특색이 있습니다. 매출로 인정이 안 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한 기준으로 과표를 기준으로 과표가 6,000이세요? 이게 과표를 잡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네, 과표가 6,000이시면은 최초 조합원세요? 원하시는 한도가 8,000? 충분하실 것 같은데 과표가 6,000이시면 네, 과표가 중요한데 그 소득금액 증명원을 출력해 10월 1일에 출력이 되세요. 사전유동대학 출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은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이렇게 대출 브리핑을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조합장님, 사무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전영업 때 더 좋은 소식으로 뵙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